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다들 접하셨겠지만은 그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느냐 그 투표가 일단 브렉시트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탈퇴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죠. 그 상당히 의외였는데 어쨌든 브렉시트가 드디어 현실화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로 헤지에서 6월 24일자 바로 이제 브렉시트 발표 직후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세계적인 경제 주요 지수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바로 그 당일 다우 이제 미국 주식시장 지수 말하는 거죠. 그 600포인트가 빠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브렉시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 사이트에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영국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3.14% 빠졌답니다. 그 올해 1월 이후 이제 최대 낙폭이고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 방금 전 페이지에서 보셨듯이 600포인트 이상 빠졌고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이제 3% 빠진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 이후 그 최대 낙폭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2015년 8월 때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 1987년 이후 가장 큰 낙폭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시작을 했거든요. 오픈을 했거든요. 장이. 그래서 뭐 그 하루 중 거의 뭐 1000포인트 뭐 이상 뭐 이렇게 빠졌다고 하죠. 예.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2015년 이후로 가장 큰 폭락입니다. 그 다음에 빅스 이게 말하자면 이제 공포지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 빅스가 이제 올라가고 시장이 안정되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지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 굉장히 많이 올랐죠. 6포인트 올랐다고 하네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2015년 8월의 폭락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빅스 지수가. 자, 일본 주식 마이너스 7.9%. 2011년 그때 쓰나미 있었죠. 그때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또 다른 국가들입니다. 스페인 12.5%가 빠졌네요. 어이구 엄청나네요. 1987년 이후 최악이다. 이태리 역시 마이너스 12%, 97년 이후 최악이다. 자, 그 다음에 EU의 은행 뭐 주식 주가 말하는 건데 마이너스 14.5%, 역사상 사상 가장 큰 폭으로 빠졌다. 14.5%. 그 다음에 미국 은행입니다. 마이너스 4.75%. 이것은 2011년 11월 이후 최악입니다. 그날 보니까 요즘 제가 지켜보고 있는 그 도이체뱅크는 거의 뭐 16%인가 17% 빠졌더라고요. 엄청났습니다. 그 다음에 US 30-year yield 그 30년 만기 채권이죠. 14 베이스 포인트 빠졌다네요. 그 역시 2011년 이후 최대 낙폭. 그 다음에 2-year yield 그건 2년 뭐 만기 채권인 것 같습니다만 역시 14포인트 빠졌습니다. 2009년 이후 최악. 독일의 10년 만기 채권 14포인트 빠졌다네요. 역시 2011년 이후 최악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하죠. 독일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입니다. 이제 US 달러 대비 그리고 GBP는 이제 파운드, 영국 파운드 말하는 거죠. 그 마이너스 11%. 사상 최대 낙폭이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엔화 대비 US 달러 4%. 이거는 98년 이후 최대. 그 다음에 US 달러 대비 유로화 2% 빠졌답니다. 그 작년 10월 이후 최악. 자, 반면에 금은 5%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가장 그 최대 폭으로 이제 올랐다고 합니다.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리고 크루드 이건 원유 말하는 거죠. 2016년 1월 그러니까 올해 초 이후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4.4%. 지금 그 맨 위에 보다시피 well they did it 그들이 해냈습니다. 그 영국 국민들이 해냈다. 브렉시트를 해냈다 이거죠. And no one expected it.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뭐 어떻게 해서라도 뭐 조작을 해서라도 이제 잔류하는 걸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 정반대 결과가 나와서 저도 좀 사실 놀랐습니다. 자, 이거는 6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역시 제로 헤지에서 나온 거고요. 그 브렉시트 컨테이전. 자, 이 브렉시트의 여파로 이게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컨테이전은 전염병이죠. 자, 그래서 그 영국이 일단은 첫 십자가를 메고 1번 타자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 영국을 따라서 지금 탈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올해 3월하고 4월 그때 어떤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EU 연합에 이제 여러 소속된 나라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우리도 영국처럼 이런 투표하자라는 그런 결과예요. 지금 파란색이 그 투표하자, 우리 EU 탈퇴를 정하는 투표를 하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빨간색, 뭐 핑크색이네요. 핑크색은 그 중에서도 EU 탈퇴를 위해서 그 우리도 탈퇴하자라고 이제 투표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이 이태리, 지금 55% 이상이 우리도 이제 영국처럼 투표를 하자라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 중에 이제 45% 이상이 거의 46, 47 정도 되죠. 그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투표를 한다면 나는 이제 탈퇴하는 쪽으로 이제 찍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리가 가장 높고요. 그 역시 이제 이태리가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 유럽에서 그 소위 말해서 피그스라고 하죠. PIGS. 포르투갈, 이태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도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 55%가 이런 투표를 하자, 우리도. 그리고 그 중에서 한 40% 이상은 나는 이제 그 탈퇴하는 쪽으로 찍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스웨덴도 있네요. 스웨덴, 북유럽. 이제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 북유럽 국가들이 되게 잘 살고 복지도 좋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북유럽 국가 중에서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가 일단 EU 회원국이고, 그 노르웨이는 가입을 안 했습니다. EU 가입에.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지금 EU에 가입한 그 북유럽 국가들이 좀 약간 힘들고, 오히려 노르웨이는 지금 끄떡없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EU에 가입하는 순간 경제가 나빠지는 모양입니다. 자, 스웨덴 어쨌든 이게 3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이 벨기에가 굉장히 상징적이죠. 왜냐하면 여기 EU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폴란드. 폴란드도 EU 가입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도 있네요. 그 어떻게 보면 EU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지금 여기 역시 40% 정도가 그 투표를 원한다. 자, 스페인. 피그스 국가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 제로 해지 기사를 보면은 그 외에도 이제 헐란드,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 말하는 거죠. 오스트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도 지금 그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브렉시트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나라들도 이제 투표를 하게 될지, 제가 얼핏 듣기로 이제 이태리는 뭐 10월 달에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때 가서 한번 두고 봅시다. 자, 다음은 분석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경제 분야 전문가들, 그들의 인터뷰라든지 그들이 쓴 기사를 읽어보고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주류 언론이 아니라 이제 주로 대체 언론 쪽에 그쪽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결과, 이번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혹시 엘리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닌가? 이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그 탈퇴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이들이 만약에 잔류를 원했더라면은 얼마든지 투표 조작을 통해서 잔류 진영이 승리를 거두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획적으로 그 탈퇴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사실이라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몇 년 전에 그 스코틀랜드의 독립 관련 국민투표에서, 그러니까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대영 제국, 그러니까 그레이트 브리튼 또는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독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투표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개표 조작 의혹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제 잔류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영국 국민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개표 조작과 관련된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이 쓰여서 이번 투표에서는 수많은 영국 국민들이 뭐 수만 명이 그 자원해서 그 개표 과정에 참여했다랍니다. 그래서 혹시 부정 개표 일어나지 않는지 이렇게 막 매 눈으로 감시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국민들이 나섰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정한 결과가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즉, 쉽게 투표 조작을 할 수가 없었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세계 주류 언론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거의 매일마다 이 영국 국민들의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비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진짜 엘리트들은 사실 그 잔류를 원했는데 이제 국민이 그 이겼다. 그 탈퇴하는 쪽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저는 물론 어쨌든 그 탈퇴 자체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경제가 힘들겠지만은 이게 올바른 길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EU라는 독재 시스템에서 탈퇴하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EU가 해체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브렉시트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원인은 아니지만 이제 손가락질을 할 대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경제 위기의 원인은 사실 뭐 경제 위기는 브렉시트와 무관하게 사실 2007년, 8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서프라임 모기지니 그래서 리먼 브러더스, 메릴 린치 뭐 다들 쓰러지고 그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일아웃을 해가지고 이제 다 은행들 다 살리고 은행들 보험사들 다 살리고 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전혀 없죠. 오히려 사실은 상황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돈만 찍어가지고 그 이제 터지지 않도록 버블이 터지지 않도록 계속 지금까지 억지로 끌고 오고 있을 뿐이지 사실 그 경제 위기가 중단된 것은 없거든요. 경기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세계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브렉시트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힘으로 이뤄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손가락질 할 대상이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생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 브렉시트 때문이다. 이거 영국 국민들이 이거 선택 잘못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할 거리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엘리트들이 어차피 지금 자기네들이 일으킨 이 경제 위기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고 공을 국민들에게 떠넘겼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탈퇴를 유도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이게 다 브렉시트 때문이다.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고 여러분들 지금 못 사게 된 거, 힘들게 된 거, 이거 사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죠. 역시 무지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맡겨서는 안 돼. 그거를 이번 사건이 여실히 보여줬어. 역시 이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똑한 우리 엘리트들이 알아서 해야지 너희들에게 맡겨서는 안 돼. 그리고 다음번에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너 지난번에 너희들 예전에 브렉시트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다시는 너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똑똑한 우리가 알아서 하겠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지금 출처는 찾지 못했는데 이제 저도 인터뷰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영국에서 이제 앞으로 테러가 발생해도 EU가 보호해 줄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너희들 만약에 뭐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어도 이건 다 너 때문이야. 우리는 이제 너희는 EU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뭐 나설 수도 없어. 이건 거의 뭐 공갈 협박이죠. 예. 뭐 언제는 뭐 보호해 줬나 보죠. 하여튼 지금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진짜 뭐 엘리트들은 사실 잔류를 원했는데 이거 탈퇴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든다 이거죠. 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하긴 했는데 이게 구속력을 지닌 것은 아니래요. 자, 이게 뭐냐면 그냥 국민 의견 물어본 겁니다. 국민의 뜻대로 국민이 이렇게 뜻을 표현했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탈퇴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의회 통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한 가지 웃기는 게 뭐냐면 이제 뭐 투표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다음날 뭐 영국이 탈퇴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탈퇴 안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뭐 행정 절차 그리고 이제 협의 뭐 EU랑 협의할 것들 뭐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게 한 수개월에서 2년 정도까지 여기 나오네요. 2년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뭐 폭락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 조장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 봐라. 지금 너희들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너희들 그럴 수 다 너희들 때문이다. 뭐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진짜 힘든 선택을 했고 앞으로 이제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의회 통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건 뭐 다들 공감하시겠죠. 자, 국민들이 브렉시트 하겠다라고 투표를 했지만은 이제 뭐 정치인들이 그 의회에서 딱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리스에서도 어떤
그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뭐 치프란가 뭐 새로운 총리가 이제 그리스를 뭐 예를 들어서 이유로 지금 심각한 경제를 겪고 있는 그 그리스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 약속 다 뒤집어 버렸죠. 얼마든지 뭐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랬다가는 이제 뭐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일이긴 한데 어쨌든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영국이 아까 말씀드렸죠. EU에서 탈퇴하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봐야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 당분간 모든 책임을 무책임한 영국 국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제 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또 가속될 수도 있다. 국민들이 후회할 때까지 국민들이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그냥 그 브렉시트 투표한 거 우리 그 물를래요. 그냥 EU에 남아 있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브렉시트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결과가 발표된 그 브렉시트 투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이 어느 쪽을 밀고 있느냐, 어느 쪽을 욕하고 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고 있느냐,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보통 그거 반대쪽이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서 에피소드 마치고 다음에 또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